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할 때마다 싸우고 그러다 지쳐서 고소합니다. 뭐 명예훼손, 횡령 이런 걸로 고소해요. 그리고 민사소송하고 이런 정도면 완전히 이거는 신뢰관계가 끝났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동업을 하면서 서로 잘해서 성공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어깃장이 나서 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평화로운 사례는 저한테 오지 않겠죠. 보통은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나서 오는 게 변호사기 때문에 제 눈에는 동업은 하여튼 안 좋다.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근데 뭐 잘 되는 분도 많으니까 이건 하나의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여튼 이 동업의 경우는 이제 동업 자체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둘이 이렇게 돈을 같이 내서 뭔가를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손익분배 비율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정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망했을 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건가? 아니면은 큰 이익이 났을 때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보통 이제 그런 것도 큰 다툼이 돼서 동업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도 큰 다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업이 종료되느냐, 나 여기서 이걸 끝내고 싶은데 이걸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만약에 이 사업체 자체를 어떻게 없앤다면은 그거에 따른 청산이나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로도 복잡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으로 동업을 종료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탈퇴라는 게 있고 해산 및 청산이라는 게 있다. 탈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해산 및 청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 영상과 같이 보셔야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자, 해산이라는 건 뭐냐? 해산 및 청산이라는 것은 동업체 사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청산한다 그럴 때는 다 이제 완전히 폐업하는 거예요. 완전 끝내는 거거든요. 사장님이 미쳤어 해가지고 떠리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 청산은 동업체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반면 탈퇴는 한 명이 그냥 몸만 나가는 거지 그 사업체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 해산의 사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동업에서 정한 목적의 사업이 성공한 게 확정됐을 때, 또는 동업에서 정한 그 목적 사업의 성공 불가능이 확정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완전히 그게 대박이 나서 다 했어. 그러면은 야 이제 그만하자. 근데 도저히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안 된다. 더 망할 순 없다. 정리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업계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을 때, 동업자 전원이 동일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부득이한 사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처음에는 매출 이렇게 잘 나왔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갑자기 완전 마이너스야. 그리고 동업자들이 아무리 돈을 끌어놔도 더 이상 여기다가 하는 거는 무리야. 여기서 손해가 더 난다. 우리는 여기서 그만해야 된다. 이런 경제적 사정 변동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사이가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좀 좋게 슬기롭게 해결해서 원만하게 봉합을 하고 나가면 좋은데 계속 안 되는 거야. 어깃장이 나고 뭐 할 때마다 싸우고 그러다 지쳐서 고소합니다. 뭐 명예훼손, 횡령 이런 걸로 고소해요. 그리고 민사소송하고 이런 정도면 완전히 이거는 신뢰관계가 끝났다. 이런 경우에도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이건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걸 설명한 거지 언제나 고소하면 다 해산 사유냐 부득이한 사유냐 이건 아니고 언제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다 부득이한 사유냐 또 이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정을 다 따져봐서 이 동업체를 끝낼 만한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심리가 면밀하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산을 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 청산을 할 사람은 동업자 전원이 하거나 아니면 동업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청산인이 하게 됩니다. 청산인의 사무 범위는 현존 사무의 종결, 채무의 변제, 채권의 추심, 자녀 재산의 분배 이렇게 나눠져요. 특히 이 자녀 재산 분배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동업자들의 자녀 재산 분배의 비율은 출자 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제가 보면은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5억을 들여서 뭐 커피집을 차렸다. 그러면은 A씨 2억 5천, B씨 2억 5천이에요. 그럼 나중에 자녀재산 분배를 할 때도 2억 5천씩 투자했잖아. 이 출자액, 이 투자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나눌 때도 1대1로 나눈다는 거예요. 잔존 사무가 남아있지 않아.
추심할 채무권도 없고 변제할 채무도 없고 사무도 없어요. 자녀 재산만 분배하면 되는 경우에는 청산 절차 없이 자기 몫의 자녀 재산을 초과하여 가지고 있는 동업자에 대해서 그것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동업자가 자녀 재산 분배만 청구하는 형태로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동업관계가 종료할 때는 그 종료의 원인이 탈퇴인지 해산에 따른 청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봐서 그 방향으로 변론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종료를 원할 때예요. 종료를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지. 예를 들면은 탈퇴나 이 제명이 안 되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고 해산 청산이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여튼 맞는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되고 동업 좋은 건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했다가 큰 손해가 나고 인간관계까지 다 파탄이 나요.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